예, 여러분 지금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추석 연휴도 지났고 다시 또 주말이 돌아왔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쏜살같이 간다는 표현이 진짜 이해가 돼요. 그럴 것 같고요. 오늘도 소담하게 주말에 여러분과 함께 친일청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3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 앞에 이 말 싫어하시지만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어요. 현존하는 독립투사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독립투사를 존경하는 방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누가 현존하는 독립투사예요?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겸손하기까지 훌륭하신 분이야 진짜. 자 여러분 주말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죄송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민족문제연구소를 후원하면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친일청산을 돕는 일종의 연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만약에 후원 회원이 100만이라면 친일청산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친일청산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까지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일본 제국주의 야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일본 있잖아요. 제국주의가 없어지죠, 정말로. 네. 예,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 나라는 놀라운 게 이 제국주의적 어떤 관념을 일본의 특정 구구가 받아들이면서 그걸로 정권 연장하는 세력이잖아요. 네, 서로 연관이 되는 거니까요. 네. 한국의 극우와. 근데 그게 국제사회에서 지금 우리 문 대통령만 해도 유엔 총회 같은 데 가서 어떤 세계 평화라든지 백신도 나눠야 된다라든지 네, 네. 하는 그 허회평등 같은 네. 정말 훌륭한 이념들을 이렇게 설파하는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그 아주 급박할 때 대한독립 만세만 부른 게 아니고요. 그 3.1운동 때만 보더라도 그 독립운동 관련된 모든 단체들 강령을 보면요. 항상 세계 평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평화, 우리 민족만의 독립, 우리 민족만의 자유가 아니라 이것이 곧 세계 평화에 연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하면 또 세계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호혜평등 정신을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이 항상 명시했습니다. 네. 예. 그 민족성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한국에도 일본의 민족성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우리의 친일청산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건 민족성이라보다 이제 제국주의 속성을 따라하려고 하는 예, 사람들인 거죠. 또 깜짝 놀랐던 게 그 BTS 네, 소위 말하면 김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문화 강국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되어 네,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민족문제연구소 이래도 후원 안 하시겠습니까? 민족문제연구소 후원창은 휴일에도 열려 있습니다. 네, 02-969-0226 또는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오랜만에 두 번째 나오시는 평화의 소녀상 김운성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은성입니다. 뭐 명절을 잘 보내셨고요. 예, 명절 사전에 뭐 고향 춘천 갔다 왔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명절에 뭐 사날 방송 보셨다면서요? 다 봤습니다. 그 춘천 정가 소식 좀 한번 얘기 좀 들어보죠. 그런가요? 뭐 그 김진태 예. 전 국회의원이 뭐 내년에 그 강원도지사 출마설 있잖아요. 예. 그 춘천 정가는 어떤 느낌 분위기인지 한번. 춘천의 상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뭐 네. 우리 지금 뭐 기재부 장관도 뭐 이제 나온다는 홍남기. 네. 뭐 그런 설이 있고 김진태도 준비한다는 설이 있는데 뭐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들은 건 아니고 고향 가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예전에 그 강원도지사 여론조사를 했더니 김진태 씨가 상당히 선두에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물론 큰 의미는 없는 여론조사지만 네. 그런 분들이 또 뭐 강원도라는 것이 특히 민주 세력한테 좀 어려운 것이었지만 한번 뭐 이광재라든지 최문순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도지사를 하면서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고요. 네. 자 기대하겠습니다. 자 김은성 작가님 그 인터뷰 저번에 처음에 했을 때도 보면은 뭔가 내가 약간 좀 위안받는 느낌이 좀 꽤 있었어요. 작가님의 그 작품들을 우리가 구경하면서. 네. 자, 김은성 작가님과 함께 두 번째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 전에 9월 13일 날 정읍에 있던 전봉준 장군 동상이 철거됐다. 네. 이 이야기 좀 실장님 해주세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네. 그 왜 기쁜 소식인지 알려주셔야죠. 네네네. 우리가 그 친일 문제 관련해서 오늘 35번째 시간인데 아까 첫 번째 한 5회쯤인가 친일파 관련해서 친일 음악인들, 친일 미술인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표준영정을 그 친일파가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백범 김구 동상, 뭐 그다음에 안중근 동상, 뭐 서재필 동상, 뭐 4.19, 조형물 이런 것들을 다 친일 조각가인 김경순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런 일을 했고, 그다음에 정읍에 있는 그 전봉준 장군 동상도 이제 김경순이 만들었다 하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정읍에 있는 전봉준 동상과 남산에 있는 김구 동상 둘 다 친일파 김경순이 만들었는데 얼굴을 바꿔놓으면 똑같다. 그래서 얼굴만 빼고는 다 손 모양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자세가 따다 붙이기다. 복사, 복붙했다. 복붙. 예,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전봉준 동산이 드디어 9월 15일 날 취하가 됐습니다. 그 보니까는 1987년도에 동상이 세워졌더라고요. 전두환이가 이제 그 임기 말에 세워놓고 나갔는데 거의 이제 30년 넘게 이걸 없애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드디어 이제 시민단체, 정읍에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그 정읍의 정치권이죠, 호응을 해서 공식적으로 시가 공식적으로 철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동상을 세우게 되는데 이 동상을 이제 철거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철거해서 이제 보존한답니다. 의미 있어요. 네, 보존해서 그런 어떤 김경순이 치른 행위라든지 그 동상을 세웠던 과정들을 또 우리 후세들에게 교육하는 좋은 자료로 활용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 9월 15일 날 있었다는 거죠. 네, 예. 제가 지난주에 못 와서 뒤늦게 말씀드립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시면은 전봉준이 나쁜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어서 이건 친일 작가가 만든 거라서 네, 네. 치우고 네, 다시 만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민족 정기를 세우는 거고 우리가 네. 저번에 한번 방송했던 것 중에 세종대왕 영정 같은 거요. 네. 친일파의 얼굴을 사실상 그린 거다. 홍보 김기창 자신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논란이 강하죠.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 생활 곳곳에 진짜 나는 친일하고 상관없어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호주머니 10,000원짜리는 친일파의 그림이 들어있는 것이죠. 네. 참.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한국은행 그 머리석 정초라고 하죠, 머릿돌. 네. 그걸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친필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그냥 그 남대문에 그 남대문 시장 건너편에 한국은행 본관에 버젓이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이토 히로부미의 머릿돌이 있었던 거죠. 예. 그걸 저희 민족문제연구소 이순희 연구원이 밝혀내서 한 1, 2년 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그 옆에 안내문을 세우는 것으로 예. 그래서 안내문이 세웠답니다. 예. 한번 나중에 남대문 가시면 또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역사를 남기고 기록하는 게 중요하죠. 예. 혹시 그 전두환 씨가 전봉준 장군님을 세우게 된 이유와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들었는데 한번 정설 얘기해 주시죠, 우리 김선생.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전두환 씨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고 나서 자기 전시를 이제 족보를 찾았대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자기 전시에 영웅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반란을 꾀했던 그런 사람이 자기 가문에 있는데 그게 전봉준 장군이라고 해서 민중혁명을 갖고 자기는 이제 이 쿠데타를 이렇게 무력이기도 하고 같은 예. 무력이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봉준을 찾아가지고 정읍에 세웠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저는 네. 다른 얘기인 줄 알았더니 저도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게 전두환 맞습니다. 작품이라고. 예. 예. 또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박정희가 그 이순신 장군을 영웅시키 했던 게 네네네. 내가 친일파였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그걸 덮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그거는 학술 논문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 이순신만이 아니라 그 구국의 영웅들을 동상들을 국가 차원에서 세우거든요. 그때 강감찬이라든지 열지문제라든지 좀 무장 중심, 무인들 중심으로 자신의 이미지와 이제 대자부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라고 하는 건 논문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당이 윤봉길 의사 자손을 국회의원으로 영입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고 또 가는 사람도 문제고. 그러니까 가는 게 더 문제예요. 가는 사람도 문제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며칠 전에 그 YTN 뉴스에서 더 늦기 전에 생존 독립운동과 선발까지 영원히 남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네. 여기 김은성, 김석영 작가님, 우리 사모님이시죠. 방송에 나오시던데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해요. 독립운동가 독립지사 선생님들이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의 이제 많이 또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우리 이런, 정말 훌륭한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모습을 손과 발 자체도 저 발로 많이 뛰어다니셨고, 손으로 또 많은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저 전체 모습도 기록하는 모습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와 같이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야, 진짜 훌륭하시네. 그 의미 있네요, 진짜. 그 9월 6일 날이잖아요. 제가 기억에 9월 6일 날 비 오는 날인데 그 이제 김 작가님 작업실이 3호선 원당역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만나면 3호선 라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좀 연신내역이 그 먹을 데가 많으니까 연신내역 근처에서 이제 그때 4명인가 모여가지고 방역 지침 지키면서 술 먹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9월 6일 날 저녁 때 연신내역에서 이제 그 차기 대통령이 되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9년도에 3.1운동 100주년을 하셨다면 이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2025년이면 광복 80주년이다. 광복 80주년. 2025년이. 이것도 또 남북한이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아마 그때가 되면 4년이 지나면 아마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이제 서로 나눈 거죠. 9월 6일 날 연신내역에서. 몇 명 남았냐. 알아보니까 17명 남아 계세요. 국내에 생존자가. 그냥 두세 분은 또 해외에 계세요. 한 15분 정도가 국내에 계신데 대부분이 거동을 못 하시는 겁니다. 이제 거동도 못 하고 물론 이제 구슬 녹취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분 돌아가시면 정말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에는 독립운동가 없이 기념식을 치러야 되는 남북한이 공의 그러네.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예상을 못 하죠. 장담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술 먹으면서 의기투합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남기자. 우리 4년 지나서 예산 따가지고 하면 늦다. 아이고. 이런 미루면 안 된다. 그냥 이거는 자비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바로 9월 6일 날 저희가 의기투합 해가지고 바로 그날 전화 몇 분한테 드렸어요. 서울에 계신 가까운 독립운동가분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첫 번째로 9월 10일 날 김영관 애국지사님. 김영관 지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주 실검 1위도 되신 분인데 광복군 출신이시고요. 박근혜 때 청와대에서 이제 건국절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하면서 이제 독립운동가 생존자분들 모셔다 놓고 이제 꼬시려고 할 때 바로 박근혜 옆 테이블 앉아가지고 마이크 잡고 공식적으로 이건 잘못됐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기억나요. 그 분이세요 바로. 네, 그분 맞습니다. 그 김영관 지사님. 그래서 이분이 실시간 검토 1위가 됐습니다. 실검 1위가. 네, 바로 사진 보시면은 저분이시구나. 예예예. 야, 그 전기가 그냥 꼿꼿하신 분이시네요. 네, 지금 현재 나이가 98세에서 98세. 아이고 선생님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 댁을 방문을 해서 9월 10일 날 이렇게 남기자. 어떻게 남겨야 되냐? 우리가 스케치는 할 수는 없고 요즘엔 또 3D 시대, AI 시대 이런 거니까 이분의 모양, 그 손 모양, 발도장을 찍어서 몸도 스캔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고인이 되셨을 때 이분의 흉상을 만들 수 있도록 AI 기술을 통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재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야, 최고. 야, 이거 이 작업을 이렇게 하셨다고. 네. 야. 그 사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그 김문성 작가님 온 가족이 출동하신 거예요. 어떤 거 하시는지 한번 저 사진을 좀. 저 지금 모습이 이제 3D 스캐너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게 이제 3D 스캐너를 가지고 저 한 360도를 돌면서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디자인을 해서 이제 좀 실물화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주 작게도 나올 수 있고 아주 크게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3D 스캐닝을 하는 과정이고요.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민족문제연구소랑 같이 연결해서 출력을 해서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쭉 보시죠. 한번 사진을 쭉 하는 작업들. 그 작업하는 분이 김문성 작가님 아들이에요. 김경복 군. 예. 온 가족이 출동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김석영, 김문성 부부 작가님과 그 아들 김경복 친구가 셋이 출동해가지고 3D 프린트하고 스캔하고 있는 거죠. 스캔 전신을. 밑에 이제 그 이렇게 양덩이 같은 데다 발을 담그신 거는 이제 실리콘으로 해서 발 모양을 뜨는 겁니다. 풋프린트 영어로 하면 풋프린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거를 이제 손하고 발을 떠왔습니다. 아주 꼿꼿하시고요. 사진을 계속 봐주시면은. 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자세를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제 책 읽는 모습도 해주시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해주시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발 실리콘을 뜨는 그런 장면. 네. 지금 저게 뜬 모습입니다. 네, 떠서 이게 완성품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김영관 지사님께서
발이 아프셔가지고 저 발등이 부은 겁니다. 아. 부었는데 실리콘이 그나마 이제 아주 보들보들해가지고 괜찮았는데 많이 좀 아프셨나 보더라고요 발이. 그래서 평소에도 요 앞전에 아프셨다고 네, 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부은 발 모양이시네요. 그래서 약간 염증이 계신 네, 건 저렇게 네, 네. 떴습니다. 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잘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네. 우리 저 손 같은 경우는 손 모양도 돼 있고. 예, 아주 뭐 리얼하게 지금 잘 나와 있는데 핏줄까지 아주 가까이 보면 아주 핏줄까지 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우리 애국 지사들에 대한 이 손 존경하는 손을 좀 나중에 좀 대중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네네. 저는 그 얼마 정도나 이렇게 딱 담고 계셔야 돼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담고 10분 있으면 정도? 됩니다. 예. 네. 야, 뭔가 느낌이 네. 야.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이거는 처음 봐요. 3D 스캐너 해가지고 전신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거 이제 3D 프린트로 피규어도 만들 수 있는 거고, 크게 하면 동상도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자유자재로 또 나중에 배우들 얼굴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이 되는 것인데 정말 살아생전에 계시니까 가능한 이런 기록 작업 아니겠습니까, 저게? 네. 네. 야, 진짜 이 기술의 발전 놀랍기도 하고요. 네. 뭔가 독립운동의 어떤 살아있는 생존한 인물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저런 기술이 있다는 거, 물론 다 장비는 이제 김은성 작가님 장비지만 기술이 있다는 거 알고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어떻게 맞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그죠? 네. 문득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의기투합해서 작업을 했고, 이제 광복 회장님이 이제 전화 오셨는데, 이제 김영관 지사님 포함해서 이제 15분이 국내에 계시니까 광복회가 이제 섭외를 해주시겠다. 전 이제 김영관 지사님은 제가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직접 연락드렸고, 나머지 분은 제가 연락처를 모르고, 또 그 대부분 또 어르신들이 그 요양원에 계세요. 병원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가족들이 또 허락을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또 이제 광복회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아마 연내에 좀 빨리 11월 17일이 또 순국선언 날이니까 그때는 좀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런 작업은 김 작가님 부부가 거의 뭐 자비 들여서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비 들여서. 야, 이게 국가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가기관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족문제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 하고 그러네. 있습니다. 국민기관. 예, 국민기관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아직은 근데 외상이에요. 네. 국민 가수도 있고 네. 국민기관은 미문연이다. 네, 아직은 외상이고 예. 우리 세금 대신 회비를 받습니다. 예. 다음에 그 또 작가님이 그 사이에 독일 다녀오셨더라고요. 네네. 왜 이렇게 바삐 움직이세요? 이게 그 2018년부터 이제 독일에서 전시를 하고 왔었습니다. 예. 2018년, 2019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고, 그래서 작년에도 미국하고 일본, 캐나다, 독일 갔다 오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시를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평화의 소녀상과 더불어서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분들하고 연대를 해야지 또 힘이 생기는데 못 만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백신 2방 맞고 다녀와서 그분들하고 또 연대도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 세계 곳곳에 소녀상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소녀상 일본이 계속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LA의 일본 총영사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여기 총영사가 된 것은 LA 글렌델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없애는 게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또 이제 총영사들이 하는 얘기가, 독일의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일본의 외교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하루 만에 철거되고 사라지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아예 세우기도 전에 다 방해로 무산돼가지고 세우지 못하게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거꾸로 LA 총영사관에 있는 한국 영사분들,
외교관들은 손해상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정을 쏟고 있나요? 일본 외교관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의 외교관들의 입장들은 마음속으로는 도와주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외교적 문제라 우리는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와주는 게 없죠. 참 안타까운 건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백범 선생이 일본 놈들한테 잡혀가지고 고문당하는데 일본 놈들이 밤새 고문하는 거예요. 뭐 상관이 보든 안 보든 나름대로 자기는 일본한테 충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이. 그거 보고 자기는 약간 부끄러웠다. 물론 이제 선악의 기준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본 그 순사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밤새 고문하고 밤새서 일하는데 자기가 부끄러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좀 손해상 지키는 거에 한번 명을 걸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왜 논란이 된다고 국익시키는 게 외교관 일이죠. 국익시키는 게. 예. 근데 이제 초기에 그 박근혜 정권 때 이제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러 외국에 나갔을 적에 보면은 외교관 분들한테 이게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외교관인가? 아니면 혹시 저쪽 편이 아닐까? 이런 느낌까지도 받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약간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진 것을 느끼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좀 이렇게 마음을 주는 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질 못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해외 동포들과 더불어서 그 또 이제 양심 있는 그 외국인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또 지키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소녀상 문제를 그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좀 알리기 위해서 또 책도 냈지 않습니까? 지금 가져오셨는데 책도 예. 국내에는 출판이 안 됐지만 보이시나요? 예. 이게 이제 우리 평화의 소녀상 제작 일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 일지 같은 건데 저희들이 한국에서 먼저 출판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일본에서 일본 분들이 또 내주셔가지고 평화의 소녀상이 담긴 내용이 반일을 중심이 아닌 것이고 전쟁을 반대하고 그리고 인권을 좀 보호하자는 그런 내용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리고 싶어 하는 또 일본인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예. 우리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와 연대해 있는 일본의 평화 세력과 이런 책을 냈는데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일본어로. 이야. 일본인들에게 이제 평화의 소녀상이 어떤 거라는 걸 알리는 거고 네. 그 작업 노트, 작가님들의 작업 노트를 특히 이제 일본 정부나 이제 극우에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것은 뭐 평화의 소녀상이 뭐 이제 거짓말을 막 하고 있다. 그리고 흉물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이 싹 가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전체를 미워할 수 없는 게 이런 분들 때문에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분리 네.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독일은 일본과 똑같은 전범 국가인데 그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메르켈 총리 등을 보면 끊임없이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독일이 어떻게 전쟁을 기억하는지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자료고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사진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직접 이제 7월 달에 여기 나오셔서 한 달 정도 독일에 계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서 직접 찍으신 사진이 대부분이어서 아마 최초 공개. 아주 귀한 사진들이기 때문에 네, 되게 교육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사진 많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쭉 보시죠. 예. 네. 전쟁 조형물을 통해 본 이야기 보겠습니다. 상징물 예술 작품으로 전쟁을 기억하는 방법. 첫 번째 유태인 회당. 유태인 회당이라고 해야지 우리 뭐 교회 같은 거죠. 예, 유태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회당들이 있는데 혹시 이미지가 나오나요? 이미지 나옵니다. 네, 네. 한번 이미지를 다 보시죠. 예, 저 장소가 유태인 회당이 있었던 데인데 지금은 없어지고 저렇게 조형물로 좀 대체되어 있는데 왼쪽 편에 있는 투각된 글씨가 이제 유태인 회당들에 대한 이제 어디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쫙 기록되는 것이고요. 아, 저기 무슨 불빛이 예, 글자예요? 그렇죠, 글자입니다. 어, 그리고 그 옆에는
기차의 뚜껑에 이렇게 하얀 돌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돌이 다 이제 사람들이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끌고 가서 아우슈비츠를 가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일본은 상상도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선영상 하나 거는 것도 역시 이렇게. 예, 저 보시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기차 같은데 이제 저 안에 하얀 돌들은 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네요, 아주. 아주 큽니다. 예, 예, 예. 이게 독일 어디 있는 겁니까? 베를린에 있는 장소인데요. 예. 정말 수도에 정말. 저 안에 보면은 저렇게 이제 그 철사줄로 쭉 묶여가는 그런 이제 군집 형상들이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저것이 사람들의 사람이구나. 모습이구나라는 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독일이 학살한 유태인들이 1,100만 명 대략 1,100만 명 서울 인구보다 많습니다. 정말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거 참 일본도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은. 네. 죽음의 계단? 예. 죽음의 계단. 1987년에 설치됐다 그러는데. 저것도 이제 유태인 저기 이제 계단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늘로 간 겁니다. 영혼들이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죽음의 계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1980년도에 저걸 이제 제작을 해서 세웠는데 1990년 93년도인가 1년 후에 93년 예. 1년 후에 이제 나치주의자들. 나치주의자들이 와서 저걸 훼손을 합니다. 토착외고 같은 사람이 예. 남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평화의 소녀상을 공격하는 그런 자들이 많은데 저기도 아직 나치가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드러내고 하진 못하고 몰래 숨어서 공격을 하고 갔는데 그래서 다시 보수해가지고 그 다음날 세웠고 근데 저런 조형물마다 항상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꾸준히 와서 이렇게 이제 추모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꽃도 걸어놓고. 예, 예. 맨 우측에 있는 게 이제 꽃을 저렇게 놨는데 좀 오래되는 겁니다. 근데 저게 특이하게 이제 이게 큰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큰 교량 다리 위에 서 있는데 저 밑에 앞쪽으로 보면은 서독이고 아니 동독이고 이쪽으로는 이제 서독인 거예요. 그래서 서독에 세워진 거가 있고 이 다음에 볼 게 이제 동독에 세워져야 될 내용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직접 찍으셨네. 예, 직접 가서 저기 독일 분이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사이에 있는 저분이 또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찍고 왔습니다. 야, 우측에서 보시다시피 저거는 그냥 다리입니다. 다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저 모습이. 독일이라고 한 나라가 그 민족이 저는 우수해 보이는 게 이런 반성을 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반성한다는 것은. 근데 그걸 내용을 아주 구분을 지어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보여드릴 내용들인데요. 다음에 공간 실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독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장소인데 동독에 하나 서독에 하나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놔둔 상태고 공간을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숲을 조성한 겁니다. 물론 당연히 안내판이 네네 안내판입니다. 있고요. 예. 설명 들어가 철길이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태인들 잡아다가 가스실로 보냈던 맞습니다. 그 철길 그거네요. 예. 예. 근데 이거 보니까 그 생각 나네 진짜 연남길 생각 나네. 그렇죠 그런 거. 예. 무슨 길이요? 뭔 길이라고 그래 연남동 그거를? 뭐 휴식 공간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가로수길 비슷하게 예. 이름 비슷한 거 있잖아요. 저기는 그렇게 가다가도 연트럴 파크라고 하잖아요. 예. 그 길이 사실은 경의선 철길이 그렇죠. 일본 군인들이 용산에서 일본 조선군 사령부에서 주둔하던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말하면 수방사죠. 최정예 부대원들이 대륙 침략할 때 가는 그 철길이 바로 그 연남도 그 철길인데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죠 지금 그냥. 우리는 스스로 반성한다는 건 그렇죠.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독일이 학살한 전체 숫자가 1,100만 명이고 그 중에서 유태인이 600만 명인데 유태인 전체 인구의 3분의 2였대요. 그리고 어린이 학살당한 숫자만 10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흉악한 반인륜적 범죄였던 거죠. 그대로 두면 안락사 살인이네요 제목이.
안락사. 살인. 예. 저 안락사라는 말이 참 되게 그러네요. 여기서는 좀 모순적이죠? 진짜 안락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안락사라고 쓴 사람들이 이제 죽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락사를 시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목이 그때 당시 죽인 사람들이 안락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기는 이제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그리고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행렬병자나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군관,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이제 뭐 지역의 뭐 시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합해가지고 저걸 죽이게 된 건데 법률가 경찰도 있고 저 가운데 이렇게 푸른 벽이 세워진 건 뭐냐면 이쪽 그냥 우리가 서로 보게 되면 색깔이 없는데 저 상대방에서 보면 색깔이 씌워지는 겁니다. 저게 빨간지면 빨갱이로 보는 거고 까매를 보면 까만 사람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다르게 보게끔 보여지게끔 해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은 저렇게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그러면 겁니다. 프레임이네 프레임. 네. 자, 정말 인류가 얼만큼 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큰 이제 두 개의 그 철판이 있는데 저게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위를 보면은 마치 내가 그렇게 당하면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받게 됩니다. 저 철판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답답하겠는데요. 그렇죠. 죽음의 이름. 예. 그다음에는 사람이요? 한스 쇼 그 유명한 예. 백장미. 백장미파. 예. 이제 저기 뮌헨 대학입니다. 뮌헨이 원래 이제 그 히틀러의 그 본고장이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은 이제 딴 데서 태어났지만 여기가 이제 나치의 그 심장으로서 이제 히틀러가 장악을 하는 데인데 저기서 이제 한스 쇼피셜 이 형제와 더불어서 몇 명이 우리 대학 다닐 적에 이제 피세일이라고 그랬죠. 네, 유인물 뿌리는 거. 유인물을 뿌리는 건데 그 유인물 뿌리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면 유인물을 땅에다 저렇게 놓은 겁니다. 아, 유인물이. 네, 그래서 저 유인물을 쭉 뿌려진 상태를 쭉 놓게 됐는데 저 장소에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저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항상 또 사람이 와가지고 백장미를 놓습니다. 백장미파니까. 모임 서클 이름이 백장미. 그래서 한국 사람은 백장미파가 그러면 이상하게 들릴 텐데 저기서는 많은 분들이 저 백장미를 들고 저렇게 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책 제목에 그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네네네. 왜 우리가 그 연쇄살인범들 막 손가락질하잖아요. 네. 근데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를 국가적으로 비호하는 나라는 아마 일본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고 1000명을 죽이면은 뭐 영웅이 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두환을 초항하는 그런. 인간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게 홀로코스트의 뜻이라면서요. 네. 사람이 사람을 재단에다 바치는 그런 짓들을 해왔던 거예요. 네. 불과 이거 얼마 오래된 일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PCL 이거 보니까 정말 그 생각나네. 우리 대학가에 아니 그 정말 유인물 안 뿌린 대학이 어딨어요. 80년대 70년대 그 도서관이라든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그 재학생들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건 정말 그대로 가져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예, 86년도에 저 유인물 뿌려가지고 잡혀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또 중대 출신이잖아. 그 대한민국의 일부 보수 세력은 부끄러운 역사라고 지우려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 이거 아주 좋은 거다. 이건 그 3.1운동 유인물 뿌렸던 탑골공원 바닥에도 네. 이런 거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요. 네. 독립선언서 네, 이거 공공예술을 합니까? 근데 좀 보고 계시는 것은 걸림돌이라고 그래가지고 걸림돌. 아주 저 손바닥만한 이제 브론즈를 가지고 이제 도로에다가 박아놓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것을 박아놓은 걸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사람 이름이 있고 어디로 끌려갔고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죽었다 이게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것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옆에 사람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이제 어떤 할아버지 어디 가셨었어.
뭐 어떤 할머니가 어디 끌려가셨어. 그렇게 되는 그걸 항상 저렇게 놓는 사람이 있는데 쿤토 댐릿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저분이 한 4, 5만 개 이상을 저렇게 작업을 해서 계속 박아놓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한국에서는요 이 동네 여기서 걸어가도 될 만한 거리에 그 실미도 사건 네네. 마지막. 요한양행 앞에 예. 거기 그 길거리에 딱 똑같이 있거든요. 저는 네네.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네네네. 바닥돌. 예. 또 다른 거 볼까요? 네. 성소수자를 위한 기념비? 요건 아마 그런 거 아니에요? 독일이 이제 인종 청소를 하면서 뭐 아다못해 아까 좀 전에 나왔지만 장애인을 임시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거랑 맥락이 같은 거죠. 네. 성소수자도 학살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측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저게 90도로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삐딱하잖아요. 아, 사진을 잘못 찍은 게 아니군요. 네, 잘못 찍은 게 아니고 저기 저렇게 항상 삐딱하면 되는데 삐딱해도 그것이 삐딱한다고 해가지고 정상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런 아주 그 숨겨진 의미도 있고 저 가운데 이렇게 안을 보게 되면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게 되면 여성끼리 서로 키스를 하고 남성끼리 서로 키스를 하고 서로 축제를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퀴어 문화 축제 이런 걸 하는 영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큰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큰 의미를 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비스듬하게 있으면서 어디서든지 90도로 서 있는 게 없어요. 살짝 삐뚤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 저 성소수자도 몇십만 명이 이제 학살당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저렇게 항상 또 추모를 합니다. 네.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저렇게 꽃을 놓고 갑니다. 저 기억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수십 년 전 일이지만 기억한다. 아, 저쪽을 봐도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90도로 정상적으로 박혀 있는 건 없죠. 또 삐딱하죠. 네. 다음 보여주세요. 유태인을 위한 메모리얼. 이게 이제 제일 큰 조형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천 개가 있는데 그 다음 장면 봐주실래요? 다음 사진이요? 예. 또 이걸 보게 되면 저거 서 있는 것도 또 정상적으로 쫙 서 있는 게 없어요. 살짝 삐뚤삐뚤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면은 울렁울렁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방으로도 다 울렁울렁 되는데 저것에 대해서 보는 내내 불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아주 마음 편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불편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서 막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보게 되고 계속 또 삐뚤삐뚤해요. 근데 저 의미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낮게 깔린 거는 관같이 보이지만 그 관들이 하나의 또 커다란 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라고 하는 육체에 저 못을 팍팍 박으면서 난 저만큼 우리는 반성한다. 이런 의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기를 가게 되면은 사실은 저기서 사람들은 어떤 퍼포먼스든 어떤 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냥 여기서 침묵만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막 안고 뭐 퍼포먼스 하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또 제지를 당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제지를 당하고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추모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제 지키는 사람이 와서. 그리고 또 여기도 또 꽃을 항상 어디든지 계속 갖다 놓습니다. 그 독일이 전범으로서 경악했던 뭐 학살도 있지만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일본도 731 부대가 비슷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독일은 이런 어떤 전범들에 대해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 일본은 731 부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정 안 하죠. 어. 네, 인정 안 합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집시들을 또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시를 위한 이제 그 집시 희생자를 위한 이제 모뉴멘트인데요. 하나의 그냥 작은 얕은 이제 그 연못을 하나 해놓고 그리고 저 옆에 이제 모자이크처럼 된 데는 이제 어떤 글자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들은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써져 있고요. 그리고 저기도 보면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추모를 합니다. 저렇게. 그리고 이게 연못 느낌인가요? 예, 연못입니다. 연못? 요게
아까 말씀드린 생체 실험이 주로 집시 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쌍둥이 실험을 하는데 두 아이를 실로 꿰매는 실험됐다고 해요. 얼마나 잔악한. 야, 이거는 좀. 야, 안 해도 되는 실험들을 막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에서 예.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예를 들면 학생 운동권 단체 청년 그룹 희생자를 청년, 위한 예. 것. 예.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 여기 독일 국회의사당 옆에 바로 설치되어 있는 이 추모 조형물입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이미 조형물 느낌이. 저기 하나 이렇게 이제 기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한 사람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저 꼭대기 위에 싹 써져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희생당한 이게 것을 합니다. 얼핏 보니까 이렇게 손이 뒤로 결박돼 가지고 네네. 무릎 꿇쳐 가지고 그죠? 네네. 그래서 뭐 고개 숙인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보기에 따라서 우리 그때 대전 형무소 학살 사진이라든지 또 광주항쟁 때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특히 청년들을 그렇게 결박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의 모습인데요. 그렇게 예, 하고 예. 이제 깨진 정상적인 게 아니라 깨진 깨어진, 것들이 또 깨어진 강철들이 예, 정말 예. 깨어진 강철들. 예. 예. 우리 방송의 그 오프닝 멘트가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인데 한국에서는 친일파들이 자기 역사를 가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못 꺼내게 하고 네. 근데 한국이라고 하는 전체 사회에서는 이걸 드러냄으로써 반성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이 과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어있는 책장. 예. 이게 슌볼트 법대 앞에 광장이고 저 광장 앞에 이제 있는 게 유리로 이제 돼 있는데 지금은 많이 뿌얘져서 잘 안 보이는데 유리 밑을 보게 되면은 사방이 빈 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에 추종하는 자들이 저 이제 법대 교수들과 물론 그 안에는 이제 히틀러 추종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히틀러 추종하는 자와 히틀러를 추종하는 학생들이 이 그 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해가지고 책을 모든 이제 법전에 관한 책 이런 거를 갖고 나와가지고 저 장소에 놓고 불을 지르면서 충성 맹세를 한 장소입니다. 분석행위네. 예. 독일판 분석행위네. 그래서 저 지식인들이 저걸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진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법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 그런 자리고 저기도 항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보고 가고 다짐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정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죠? 네. 걸어다니는 길에 도로에 공원에 일상 속에서 이렇게 계속 볼 수 있게끔 기억하게끔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정말 역사를 보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예, 캐테 콜비츠 기념물. 뭐 끊임없이 나오네요. 이런 기념물들이. 예, 캐테 콜비츠 선생은 뭐 다 아시니까. 근데 이제 저 장소를 저 작품을 위해서 이제 저 장소가 이제 마련되어지고 저 작품에 사진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아니 그 옆에 거 있는데 저 이제 우측에 잘 안 보이는데 우측에 이제 그 정중앙에는 저렇게 뚫려 있습니다.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네, 그래서 거기는 비가 오면 그대로 저 동상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뭐 때로는 낙엽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 장소가 굉장히 저 빛에 따라서 많이 이제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 캐테 콜비츠 작품은 캐테 콜비츠 선생의 작품이긴 한데 돌아가시고 나서 베를린에서 특별하게 저 조형물을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독일 조각가를 시켜가지고 저렇게 제작을 해서 놓은 겁니다. 참 기발합니다. 예. 정말 기발하면서도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평화의 소녀상이 이제 뮌헨에 가서 뮌헨 기획자들하고 지금 사진을 저 찍은 게 나오는데 저렇게 작은 방에 하나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큰 방도 아니고 거기에서 아트5라고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아트5라고 하는 내용 중에
독일 사람들은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 헌법이 5조에 있답니다. 그래서 5조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5팀이 초대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 방을 하나 동떨어져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 독일 분들의 힘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것을 전시를 진행하기 위해서 독일의 이제 그 단체들 이제 뮌헨 단체들하고 그리고 여기 도와주는 분들이 많은 힘을 써가지고 저 중간에 사실은 전시가 이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못하게 될 뻔했거든요. 저기를 후원해준 단체가 5-6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일본이 방해를 했었는데 저 전시를 그래도 끝까지 이제 지켜나갔던 그 상황이 됐고 저기서 많은 사람들 힘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올 여름에 예, 올 여름에 이제 9월 15일 날 전시가 끝났습니다. 네. 야, 근데 그 김은성 작가님이 캐테콜비츠 그 느낌이신 분이잖아요. 네. 한국의 캐테콜비츠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캐테콜비츠가 했다는 이야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인, 거짓말, 부패, 왜곡, 즉 모든 악마적인 것들에 이제는 질려버렸다. 나는 예술가로서 이 모든 것을 감각하고 감동하고 밖으로 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다. 예술가는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우리 김석영 작가의 롤 모델이 우리 캐테콜비츠 선생님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술 잘 드시잖아요. 김석영 작가님. 잘하죠. 예. 콜비츠도 잘 먹었겠지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기 자식들을 둘이나 잃어버린 나치 시대 때. 그러니까 술 더 드셨겠지. 그 의사로서 또. 캐테콜비츠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는 친일청산이 되면 그때까지 살아계실 것 같네요. 김은성 작가님, 김석현 작가님이. 술을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저렇게 끌고 가는 이제 그리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휠체어에 이동하는 싣고. 독일 여성은 저분이 이제 독일 작가입니다. 독일 여성이에요? 예, 김석영 작가님 줄 알았어요. 독일 작가인데 작업을 되게 크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선생님이 이제 집시죠, 집시. 아, 이분이? 예, 그래서 저분이 또 저희들이랑 계속 같이 다니면서 했는데 항상 이렇게 서로 이제 말은 안 통해도 서로 마음으로 계속 김석영하고 계속 서로 끌어안고 울고 막 그러는데 저렇게 저기 소녀상 이동하는데도 항상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예. 나중에 이 작가님 한번 연신내로 초청해서 작업으로 한번 하면 좋죠. 소주 한번 드시면.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그 소녀상이 그 브론즈만 된 게 아니고 이거는 FRP라고 해가지고 가벼워요. 저도 이거 빌려다가 2000 몇 년도입니까? 우리가 2000 몇 번 했죠. 총선 2016년도 총선 때 그 명동이라든지 홍대라든지 신촌이라든지 젊은이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 소녀상 전시했어요. 전시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 보면서 2016년도 총선 제대로 하자. 위안부 할머님들 생각하면서 총선 제대로 하자. 이러면서 리멤버 캠페인 했잖아요. 리멤버 캠페인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여튼 제가 하여튼 이거 한 달 동안 이 FRP 소녀상하고 서울 시내 하여튼 다닌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 역사에서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이 나중에 그 유태인들을 독일이 학살할 때 저놈들 뭐 돈도 막 욕심도 많고 수전도고 뭐 그런 나쁜 이미지 씌워가지고 학살의 명분을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친일파들은 그 대상이 빨갱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친일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해요. 역사의 간악한 자들은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제 레긴스부르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인데 저게 원래 이제 프라이부르크에 세워지려고 했다가 일본의 아주 극악한 이제 방해와 해방으로 인해 가지고 프라이부르크 시장이 못하겠다고 손을 들고 그리고 이제 저 공원에 있는 이제 레긴스부르크의 히말라야 공원인 네팔 히말라야 공원인데 저기 사장이 이제 저 평화의 소녀상 그러면 우리 공원에다가 설치를 하게 내가 개인 공원입니까? 개인 공원이에요. 그래서 저기로 간 건데 가자마자 또 일본 외교관이 저기를 계속 찾아옵니다. 네. 찾아와가지고 이 평화의 소녀상을
이제 치워달라고. 근데 이제 이 사장이 계속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는데 마지막에는 일본 외교관이 이 그 공원 사장한테 무릎 꿇고 제발 좀 그러면 저 옆에 이제 평화의 소녀상 옆에는 항상 비문이 있거든요. 네. 저 비문이라도 치워달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비문이 없어요, 저기는. 그래서 비문이 날아간 상태로 있는데 지금 이제 머리가지는 이렇게 깎으신 분이 이제 교무님이십니다. 근데 저 교무님께서 계속 이제 저것을 원상복귀하려고 계속 노력하시고 지켜주는 분입니다. 원불교 교무님? 네네. 네. 거기 원불교가 있는가 봐요. 예, 그렇죠. 저분이 이제 저기 가서 원불교 활동을 하시고 일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 사장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라 네. 계속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저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저기 안 없어지고 있었던 저런 분이 거죠. 독립운동가예요. 네, 맞습니다. 저런 분이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생존 독립운동가를 말 못한. 저런 분이 제 독립운동가 아닙니까? 예. 그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이 이 소녀상을 매개로 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일본하고 독일 나치주의자랑 천황주의자들이. 지금 보시게 되는 것은 이제 드레스덴인데 저기 건물이 성입니다. 하나의 이제 성인데 작은 성인데 성 이름이 일본 돔이에요. 일본 성. 돔? 예. 18세기에 이제 저 성주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서양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신비의 나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이제 가보고 싶고 막 뭐 연민도 갖고 베일에 있고 막 쌓여있는. 예, 그런 네. 나라로 보고 그런 마음속에서 자기는 일본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일본 돔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곳에다가 전시를 저희 평화의 소녀상이 이제 전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할머님들 이야기와 더불어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 전시에는 사실은 이제 독일의 미투에 관한 내용들, 독일에 대한 나미비아에서 저질렀던 식민지 시대에 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독일의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여성들 그런 전시들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저걸 하는 과정 속에서 저기는 이제 관장이 뒤에 사진 4명 중에 녹색 옷을 입은 여성이 이제 관장인데 저 관장을 엄청나게 압박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 직접 압박하면 이제 저분이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아니라 이분보다 더 직급이 높은 관리들한테 압박을 하니까 이 사람이 잘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전시를 그만두기도 하고 막 그만둘 뻔하다 겨우 살아나서 전시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저 관장은 또 압박을 저 앞에 앉아서 웃고 계시는 저분한테 또 압박을 해요. 그래서 저분은 이제 실제 실무자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전시를 다 마치고 나서 서로 이제 막 울면서 한탄을 하는데 우측에 지금 이제 상 위에 올라가서 이제 연설을 해요. 저 관장이. 네. 그리고 저 피켓을 큰 홍보물을 이제 소녀상 옆으로 자기가 끙끙끙 끌고 와가지고 정말 큰 소리로 막 얘기해요. 그냥 뭐 여태까지 나를 괴롭혔던 기자들, 나를 여태까지 괴롭혔던 이 관리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외교의 형태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욕을 해요. 이게 피켓입니까? 이분이 만든 저게 겁니까? 이제 저게 이제 전시 전시 안내문인데 안내문을 옆에 놓고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이것을 전시를 하는데 이렇게 압박을 당하는 게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나는 괴로웠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전시를 잘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이것이 계속 싸워서 이겨야 되는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막 연설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시를 계속 자기가 있을 때까지는 무조건 하겠다고 아주 이제 결의에 찬 모습으로 이거 직접 보신 거예요, 작가님? 예, 같이 가서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막 눈물 글썽글썽거리고 저희들하고 같이 또 방송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거든요. 현장이네. 그래서 지금 이제 평화의 소녀상이 독일에 가서 이렇게 영향을 끼친 부분들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2018년, 2019년 계속 전시를 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그때 결의를 해요. 이게 조금만 우리가 이게 평화의 소녀상 갖고 움직일 때마다 일본이 이렇게 이제 억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억압을 받을 내용이 없는데 평화의 소녀상 때문에 억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자기네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평화의 소녀상을 우리가 하지 못한 얘기도 있다. 근데 동양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계속 꾸준하게 전시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반성하면서 해야겠다. 그게 나미비아에서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위안부 제도를 만든 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독일 여성 감옥소에 있는데 여성 감옥소에 있다가 아우슈비츠를 가는 거죠. 근데 그 보내기 전에 집단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밝혀내서 반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사람들이 전혀 얘기 못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독일은 전범국이고 패전국가잖아요. 승전국이 와가지고 독일 여성을 거의 다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직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네. 그 얘기가 이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원을 해요. 때문에. 네. 이 동양 사람이 이렇게 와서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서로 연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좀 더 다 지나가 보자 한번 끝에 좀 보자. 예. 지금 이제 저 시위하는 모습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저 시위하는 모습이 이제 독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디지라고 이라크의 이제 쿠르드족이 이제 엄청 학살을 당하죠. 난민. 이제 쿠르드족 하나뿐만이 아니고 야디지 그런 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IS한테 걸리게 되면은 여성은 무조건 강간당하고 노예로 되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은 잡으면은 IS 대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탈레반도 똑같은 상황. 그거예요, 네. 그거. 그리고 이제 어린 여성이라든가 뭐 이런 여성들은 뭐 이제 그런 성노예로 팔려나가고 그 분들이 계속 와가지고 저기서 계속 시위를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저분들이 또 평화의 소녀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들 갖고 나오라고 가지고 가서 같이 연대를 하고 김석영 작가가 연대 발언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일본 정부가 한테만 당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성이 서로 연대해서 힘을 합했을 적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연대에 대한 숙제를 좀 가지고 온 것이기죠. 야, 소녀상이 일본의 반성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네요. 일본이 왜 그 막강한 자금력 통해 가지고 자기 나라 이미지 좋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던 결과물들이 세계에서 소녀상을 설치 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던 거잖아요. 야, 근데 소녀상이 진짜 큰 역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 독일에 대한 조형물들을 보면서 이제 또 반성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전쟁을 기념관으로 이제 기념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볼 수 없는 전쟁 그리고 좀 생각해야 되는 전쟁 어떻게 전쟁을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쟁 영웅들만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전쟁 기념관 보면은 엄청나게 큰 동상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북한의 그 군상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크기도 비슷하고. 그리고 남북이 서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평화가 앞으로 다가올 적에 저 동상들이 어떻게 변모되어야 되나.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고민하면서 사람들한테 다가갈 네. 그런 것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작가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저 독일 조각을 한번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국치일 이런 것도 국치일 기념할 수 있죠. 네. 기분 좋아서가 아니라 당하지 말자고. 근데 자꾸 그 승자의 어떤 그런 느낌만을 주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야, 아무튼 그 한국의 캐테콜비츠 무심히 이야기지만 정말 슬픈 이야기 아닐까요? 아, 이게 인간이 우리가 지금 뭐 문명을 추구하는 인간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유태인을 동물처럼 그 신전에 바친다는 명분으로 뭐 몇백만 명을 학살해버리고 인류 자체가 독일이 학살한 1100만 명 이거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간이 정말로 이렇게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진화된 동물로서는 할 수 없었던 짓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뭐 일본인이라기보다 일본 체제 시스템 이런 문제죠. 예.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그 체제 시스템을 계속 바꿔 나가고 알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소녀상 보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김영관 지사님 네. 앉아 계셨던 그 자세와 되게 유사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되게 겹쳐지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은 항상 이 그 역사를 또는 근현대사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항상 고민해요. 전쟁기념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그 막상 이제 고쳐봐라 하면 어떻게 고치지에 대한 건 다들 각양각색이더라고요. 한번 그런 것부터 한번 우리가 예. 한번 우리가 용산이 다시 한번 우리 민중들의 시민들의 품으로 오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실제 2022년이 되면은 용산에 있는 이제 약속대로라면 모든 미군기들이 이제 평택으로 옮겨면 온전히 우리한테 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다음에 제가 용산 얘기 좀 할 건데 그런 기억들, 용산이 갖고 있는 어떤 식민지의 문제, 외세의 문제, 전쟁의 문제, 지금 여성의 문제 다 웅식되어 있는 곳이 용산인데 미군기지인데 전쟁기념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그 신혼부부나 청년 주택 짓자고 이거 여야가 동일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그러니까 또 다시 역사의 현장을 없애서 아파트 짓자는 얘기 지금 여야 다 하고 있어요. 아까 연신 내에서 우리 밥 네, 먹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네. 지역구인 또 국회의원도 그걸 앞장서 하시더라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거 참 공부 다시 예, 해야겠다라는 그러니까요.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와서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저 보람 PD 음악 나갈 때 끝날 때 혼자 있는 그 아까 사진 마지막에 나왔던 소녀상을 마지막 장면으로 해주세요. 자, 뭔가 역사 속에 뭐 100% 공감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 학살을 당하거나 뭐 위안부로 끌려갔을 때 어떤 고초를 겪거나 인간이 인간한테 당할 수 없는 그 잔혹한 짓을 당했던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시 어린이들, 쌍둥이들을 실험한다는 명분으로 막 비명을 지르고 죽어갔을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인류로서는 역사적으로 늘 참여하고 반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와서 꽃 놓고 거기다가 추모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작업들이 우리 작가님 같은 분들의 어떤 이런 매개체 때문에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노력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마치기 전에 네. 직속에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광복 80주년 맞아가지고 4년 후에 일을 준비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자 남기고 있는데 또 45년은 우리에게는 해방이지만은 전 인류에게는 2차 세계대전 종전입니다. 다시 한번 그 전쟁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는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80년이 오기 때문에 우리 그 국제전도 한번 같이 해보죠.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즉석에서 생각났어요. 네. 제가 이 방송을 지금 뭐 10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하고 한 인터뷰는 몇 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 분들하고 인터뷰하면은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제 몇 년쯤 지났을 때, 나 평화의 소녀상 작가님도 인터뷰해봤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작가님 저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뭐 하신 이야기라든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제 독일 상황을 보여드렸다시피 독일은 이 상황을 아주 자기네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전 지역에 이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전쟁이란 무엇인가, 탐욕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좀 이렇게 끝나지 않은 전쟁, 이제 종전도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공간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공간이 더 새롭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새날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새날 애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국민 교육방송 35번째 방송은
평화의 소녀상 김우성 작가님과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